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치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보이스 중보 김태환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한 10포인트 가까이가 오르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오히려 약보합 수준의 그러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좀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보면 이제 거래 대금 부재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참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4.53% 되는 급등세가 또 나오면서 37,000원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곧 이제 어닝 시즌이죠. 이 어닝 시즌에 대형주 중에서 진짜 어떤 희망이 되는 종목, 그것이 SK 하이닉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 만큼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오늘 아침에도 제가 TPP, 즉, 환태평양 조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상승의 발목이 될 수 있고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해드렸는데요. 오늘 5% 가까이 되는 급락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 회복한 마이너스 3.88%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 꼭 좀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잘 올라왔던 섬유 관련주 중에 특히 기능성 섬유 관련주였던 FTA니까 오늘 그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예, 나이키에 대한 수주 공시가 독점 계약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뉴스에 마치 팔아라고 일괄적으로 약속했는 것만큼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과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기능성 섬유였죠. 웰크론이 오늘 또 약 2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강한 추세적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김태현 멘토님께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의 오늘자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현재 시간 기준에 전일 대비 0.5% 강세를 보이면서 10.51포인트 올라서 1988.76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998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치솟았던 증시 자체가 일단 다소 좀 오후장들어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의 상승 고점을 계속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치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전일 이어서 오늘 또 640억 원대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170억 원대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또 현재 1,000억 원대가 넘어가는 물량이죠. 1,038억 원 현재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3.1%대의 업종 상승 탑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이어서 전기 전자 업종이 3%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은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등이 역시 업종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료품 업종도 1.4%, 통신 업종도 1.4% 정도 보이고
있고 건설업종도 오늘 모처럼 1%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업종이 2.23%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TPP와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업종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1.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정권, 전기, 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동반적인 좀 상승을 좀 보였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코스피의 일단 업종별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정보 좀 흐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2%대 올라서 36,000원은 115만 1,00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3.9% 하락한 15만 7,5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4.6%나 강세를 보이면서 3만 7,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모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쌍두마차를 일으키면서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모비스와 이제 기아차, 현대차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소 좀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SK텔레콤도 1.7% 올라서 25만 9,0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7% 올라서 4만 1,0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LG화학이 다소 좀 하락으로 좀 반락이 되었는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0.69% 하락한 28만 6,0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55만 3,000원대까지 1.8%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동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현재 하락으로 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시간 기준에 2.17포인트로 하락한 689.02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주도적인 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158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100억 원 정도 전환한 시점에서 현재 매도를 보이면서 4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도 쪽으로 좀 기울기가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3일 만에 300억 원대 적극적인 순매수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쪽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섬유 의료 업종이 4.17%나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상승 1위를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운송업종이 3.7% 아주 강세를 보입니다. 종이 목재 업종도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이나 일반 전기전자, 출판, 매체, 복지 업종들이 1%의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업종 상승보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2.7%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운송 장비 부품 업종도 2.4%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유통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도 1% 전후한 시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서서 0.7% 강보합 정도 수준만 보여주면서 7만 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만 7,500원대까지 1.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선은 하락한 반면에 CJ E&M 같은 경우는 1.5% 올라서 9만 1,2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좀 조정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파라다이스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에는 모천조 반등을 이어가면서 2.7% 올라서 79,1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나 코미팜 또는 웹젠, 휴원스, 코롱생명과학 같은 종목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더 많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필두로 지수의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의 흐름 자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주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박스권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차피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고 성신양유 같은 경우도 거의 45%까지 수익률이 나왔는데 어제 탑5 시간을 통해서 노르페인트, 성신양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낙폭 과대되었기 때문에 저가권에서의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노르페인트가 다시 한번 8%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성신양유 같은 경우도 5%대까지 올랐으면서 역시 낙폭 과대되고 실적 자체의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익 이후에 차익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보단 낙폭 과대된 우량주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두시면서 고점권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우량주에 대한 개수적인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에서 가장 좋은 메리트는요, 저평가의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말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없죠. 가장 큰 재료이기도 하고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펀더멘탈 훼손 없이 빠진다 싶으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가면서 장기적 성장세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 문자 7239번님 남겨주셨는데요. SK증권 1,400원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권 업종들에 대해서 좀 업종 분석을 좀 해드렸던 그런 이제 시점이 있는데요. 정권주도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충분히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결국은 종합자산 정권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1100%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원교체라든지 또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중소형 정권주들도 물론 정권주들의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1차적으로 좀 대형주 중에서 NH투자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대형 정권주들 쪽의 흐름을 좀 더 먼저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SK증권의 현재 주가 자체가 1240원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SK증권주 같은 경우도 물론 중권주들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중소형 정권주들의 흐름 자체가 물론 대형 메이저 정권사들보다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1,4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1,240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주의 흐름 자체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밸류의 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이고 고객 예탁금 자체가 24조 원대에서 20조 원대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22조 원대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래 대금이 8조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고의 비율 자체가 3% 정도 이내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3개년 정도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도 신용장고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자체는 시중에 부동자금의 대기 매수가 얼마든지 깔려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권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에 8월달, 9월달에 정도에 어느 정도 저점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 놓았다는 부분 즉 여기서 더 이상 밀릴 만한 자리 자체는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보유 전략을 좀 세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박스권 장세의 고점을 상승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 기조로 확연하게 추세가 전환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정권주들의 흐름 자체도 분명히 호기가 몰려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겠고요. 추가적인 매수 관점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40% 정도의 어떤 그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여기도 또 담고 두시면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도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보유 유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봉 LS를 문자 상담 신청하셨어요. 7002님, 11,500원에 40%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11,500원에 40%.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수급상 좀 회복을 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승폭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가 4,000원 부근에서 17,000원까지 한꺼번에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 시 원래는 매수하는 전략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어떻게 됐든 수렴하는 구간이고, 수렴하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잡는다면 일단은 매수하셨던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11,500원대의 저항대만 좀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11,500원대 이 저항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수익 구간이라도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가보시고 11,500원대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온 캠텍이요. 라이온 캠텍. 예, 26,300원에 30%거든요. 26,300원요? 네. 16,300원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16,300원에 20% 정도 보유 비중 갖고 계신데. 네네네. 그러면 어머니, 라이온 캠텍이 뭐 만드는 회사는 아시죠? 대리석. 네, 인조 대리석의 비중이 매출이 한 76%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왁스 쪽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도 일전에, 건자재주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죠? 같이 무너졌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로르페인트나 또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 건전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건자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훼손되면서 빠져버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어머니께서 높은 가격대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16,300원 정도면 좀 바닥권에서 좀 밀릴 때 매수에 가담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예. 이 종목의 실적 자체는 제가 봐도 뭐 현재 견조한 모습입니다. 외형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외형업이익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이익 자체는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66억 원 정도 기록했다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4억 원 정도 기록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적자 전환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로르페인트나 성신양해처럼 충분히 주가 자체가 오를 만큼 올랐다가 낙폭 과대된 그런 측면이니까 결국 주가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 자체도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라이온 캠텍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역시 뭐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외국인, 아니면 개인들이 좀 저가에서 매수세를 좀 활발하게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현재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약간의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표에 대한 그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기대 수익률. 이 가격대를 좀 너무 높게 잡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권까지는 무조건 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500원, 300원 정도 오게 되면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지켜보셨다가 좀 지겨워서 올라오면 좀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많을 텐데, 그 가격대를 조금 견뎌내시면 17,500원 정도까지 약간 중기적 개념에서 좀 보시면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 현재는 조금 이제 소외되었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좀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현재는 어머니께서 좀 답답하시다 하더라도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기면 기간은 얼마 정도?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17,500원 정도 올라온다면 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11월 15일 저 3분기 실적 정도가 좀 저음한 시점, 전후한 시점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17,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자나 한번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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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밀비스요. 밀비스? 언젠가 한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매수가는요? 1,200원, 1,150원, 네. 1,350원? 1,200. 1,200원? 네네. 그럼 한참 됐는데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았더니 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좋은 거 같아요. 네. 제가 이 1,400원대 사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들고 가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윌비스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윌비스 얘기를 드렸고, 그때 뭐,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좀 들고 가시면 된다. 윌비스, 사람인 HR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죠? 네. 더 들고 가세요, 어머니. 지금은, 익절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2,17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고요. 2,170원. 네네. 예. 적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하나 적으세요, 어머니. 네, 적고 있습니다. 요게 2,800원을 넘어가면, 네. 2,350원까지, 또 높이세요. 네. 예, 손절가를. 예. 그러니까 익절가가 되겠죠, 그죠? 일절까지. 예. 네. 요게 3,100원을 넘어가면, 그때 손절가를 2,7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잡아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예, 추세적으로 어깨에 떨어질 때, 지금 이게 장기적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머니. 네. 여기서, 장기적 박스권을 확 뚫어놨기 때문에요. 네네. 만약에 가게 되면, 4,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냥 추세를 제대로 되겠네요. 타면. 네네. 예, 추세를 잘 타면 4,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막 본격적인 선거철이고 그렇지 않아서 4,000원까지 저는 아직은 못 간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3,100원대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익절가를 일단 좀 높여가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네, 어머니 삼목에서 보면. 삼목 에스폼.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3,700원. 23,700원. 비중은요? 예, 10%. 10%. 예, 지금 이제 본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회사도 역시 어머니 건자재 관련주주 아시죠? 네네. 건축용 부집 만드는 쪽입니다. 주력 분야가. 네. 알루미늄 폼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던 회사입니다. 네. 아시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저가가 됐길래. 많이 빠졌다. 네. 예, 오늘 올해 분기 실적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요, 못 해봤어요. 올해 분기 실적이 2분기만 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네. 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전년 동기 한 142억 원이니까 뭐 조금 줄었다기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머니. 네. 이 삼목 에스폼 이 차트 보이시죠? 네네. 차트 이게 주봉입니다, 어머니. 일봉이 아니라. 예, 예. 주봉 차트가 거의 5,000원대 정도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예. 48,000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럼 이 회사가 외형이 성장되면서 주택 부분의 어떤 물량 자체에 대해서 증가되는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삼목예술품이 꾸준하게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보다는 그전에는 꾸준한 외형 성장과 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작년 폭발적인 성장성 때문에 결국 주가 자체는 좀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먼저 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 현재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네. 많이 떴던 종목은 어머니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이익이 계속 확대가 되어진다라면 한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 삼목 S펀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 올라왔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하염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고 일정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이 물량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면서 수급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적이 조금만 전년 대비 나빠진다는 얘기만 나오면 이미 먼저 팔고 나가자는 저런 매도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지금 현재 가격 오늘 종가가 종가까지 기록 안 됐는데 23,850원이니까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네. 매수가가 아까 말씀 23,700원 정도 수준이면 어차피 어머니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놓으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다고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그럼 어머니 그때 이거 혹시 단기로 보셨습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사서 네. 그래서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주가 물타기 하신 거 정도 가격대입니까? 예. 어머니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냥 단기하고 중기 목표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단기로. 다시 또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또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다져놓고 하면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권자주 관련주들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일찍 좀 반등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단기로 보시면 25,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어머니. 25,000원. 왜냐하면 낙폭 이전의 가격대까지는 올라온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폭이 25,000 정도 수준이 될 텐데 다만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다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본다면 이제 업황 자체를 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부분에 대한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럼 그와 관련되어서 이 회사가 이익률이 증가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종목을 어머니께서 좀 중기로 보신다면 4달 정도 중순 이후에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을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중기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5,000 정도 수준 보시고요.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한 2만 원 후반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종합 예상 체결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의 동시효과에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어떤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13.74포인트 올라서 1991.99포인트대까지 올라서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쪼록 1990포인트 정도 때는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마감을 했으면 하는 기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운영 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1,191억 원 순매도를 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212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685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유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수를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3.23% 올라서 115만 1,00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5%대까지 올랐으면서 37,200원 현재가 보이면서 오늘 강세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여전히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줄어들면서 0.65% 하락한 22만 9,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1% 올라서 28만 4천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여전히 만도폭은 이어가면서 25만 9천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반등에 승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 정도, 3포인트 정도 전후한 시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688.16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동시효과에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71억 원 나홀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36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96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산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여전히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73,3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반등에 승부하지 못하고 2% 하락한 127,200원 현재가 보입니다. CJ ENM이 0.8% 정도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96,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동수와 메이트스는 여전히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어제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반락되었습니다. 150원 하락한 23,300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엔이 2.7% 올라서 79,100원대까지 일단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컴투스와 코미팜은 조정권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중에 자동차 관련주, TPP의 희비가 관련 자동차, 그리고 상당히 어류주들은 베트남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3.6% 하락한 15만 8천 원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3% 하락한 22만 8천 원, 기아차도 3.6% 하락한 5만 600원의 현재가를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주들의 하락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대로 이제 어류주 가운데 한세실업 4.2% 올라서 6만 1,1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방 같은 경우도 3.8% 올라서 21만 7,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크론은 19.2%까지 올랐으면서 5,270원을 보이는데요. 이외에 이제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상승 고점 이후에 약간 하락으로 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진일 대비 3만 5천 올라서 115만 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삼성전자 이후에 하이닉스까지 좀 보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기대치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되면서 4.9% 올라서 37,100원의 현재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이 참 웃깁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가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소폭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다수 종목군들이 좀 파란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전히, 좀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보다는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 흐름이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요, 오늘 5%가 넘는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으로 말해주는 종목, 그리고, 그들이 이제 D램이 주력이 아니라 모바일 D램이 주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죠. 그리고 참, 이거 보면서 증권사가 참 또 못됐다는 생각했습니다. 증권사가 최근에도 보면 SK 하이닉스의 잠정 예상치를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안 좋게 적어놓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죠? 참, 기관들의 의도가, 참, 뻔히 눈에 보이는 짓이다 싶어서 더더욱 좀 얄밉네요. 자, 오늘 장,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확정가가 전일 대비 12.40포인트 올라서 1990.6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1990포인트대가 안착이 되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 좀 참조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2.13포인트 하락한 689.0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는 690포인트에 안착은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370개, 하락 종목 수가 444개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450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577개 종목 정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대체적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즉 현대 기아차 그룹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지수 관련주 위주의 좀 반등폭이 드러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도 좀 많았던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강했다기보단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우량주들,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어차피 우리가 지수
지수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 즉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뭐 강연회 같은 경우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은 충분히 반등의 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우량주들은 저가, 분할 매수 관점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내일 장도 오늘과 달리 그다지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수가 상승을 보이는 와중에 과연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한 탄력이 분명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저희가 부지런히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EM코리아. EM코리아?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6,100원에 10% 해놨는데요. 6,100원에 10%? 예, 좀, 예? 네, 말씀하세요. 요걸 좀 단기적으로 지구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지금, 이 노후 대체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예. 누구한테, 지인한테 이거 상담받고 이거 했는 길인데, 이거 기대에 많이 응하고 있네요. 일전에 좀 줄여가는 사업 중에서도 이제 터널 굴착공사와 같은 부분도 있고, 이거죠? 예. 이 종목이 아마 6월 상반기 정도 말 무렵에 6,000원대를 넘겨서 6,63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예. 아마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일단 EM코리아의 분기 실적을 좀 놓고 보면요, 아버님.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 자체가 2분기의 영업이익이 8억 원 정도 기록했으니까 1분기 14억 원 대비도 좀 바로 직전 동기 대비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14억 원씩 냈는데 올해 2분기가 8억 원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 좀 하락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전혀 이 주가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잡주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공작기계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산 부품, 굴착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현재 아버님께 여기서 조금 미미적거린다고 해서 지금 던질 만한 종목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4,000원 정도의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일전에는 좀 가담이 되었다가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팔아놓고 나서 기관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기관들 매수가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아버님 현재로서는 제가 보면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보면 한 4,800원 한 5,000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 가격대에서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 조정을 거쳐가면서 그만큼 빠졌던 시간 자체가 아버님께서 기다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왔어요. 그죠? 이 기다렸던 정도의 폭 정도만 좀 기다려보시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5,000원, 5,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탄력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3분기 실적이 2분기 8억 원 영업이익 대비 좀 늘어나는 모습 물론 올해 1분기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탄력은 좀 더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재 아버님 굳이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빠지면 여기서 조금은 더 실어 놓으셔서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5,000, 5,500원 정도까지 와서 일정 부분 손실 없이 빠져나오신다는 개념하에서 본다면 10%의 비중 자체는 너무 적어요, 아버님. 확신이 없이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물량을 실어서 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고 30% 이상 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수익을 부어가시면서 이 종목은 여기서는 바닥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버님께 시간을 가지고 가신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한 4분기 정도 가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4분기 정도요? 예. 4분기 정도까지 가려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점정이 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뭐 바로 내일 늘 거다 안 늘 거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기와에서 들어다가 또 싹 빠져나가고 하네. 크게 판 거 없어요, 아버님. 그 대신에 오히려 산 거에 비해서 크게 팔고 나온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실적만 개선되어지면 충분히 매수에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소한 그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때까지 좀 가려면은 올해 최소한 6월달 정도의 거래량 정도 터져야 되는데 아직은 예, 예. 그렇게 터지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버님이 좀 지겨우시더라도 이 좀 뭐 중기로 그래도 어느 정도 물타기 좀 해서 손실 없이 예.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 물량을 투입하셨다가 조금 예, 예. 길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좀 올라가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예. 그때 가서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한 5,000대 좀 넘어가면 다시 한번 네.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4907님, 송원산업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8,400원에 비중 30%다. 예,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셨는데, 송원산업은 성장에 제한적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좀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13,400원대. 많이 올라도 1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단 저항대를 뚫었어요. 그죠? 저항대를 11,000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13,500원대까지는 지켜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대 뚫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3,500원 익절가는 11,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1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익절가 1,800원 그러니까 그 종가상 익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한은 좀 지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428번님 남겨주셨는데요. 토니모리 57,100원 5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토니모리는 신규 상장주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7월 16일 날 고점이 81,900원대까지 올랐으면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37,4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말 정도경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다가 또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57,100원 정도의 매수에 가담을 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손실 규모가 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로 엮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 한번 놓고 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규모 자체는 현재 거의 1%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가 이 종목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에 또 가담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올해 2014년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2013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줄어들게 되면 IPO하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시세가 올라올 때 그 틈을 맞춰서 토니모리가 IPO를 청구해서 신규 상장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충분하게 좀 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토니모리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보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충분한 눌림목 조정 정도가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 손실이 없을 때 이번 주에 반등권에서 매도해서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든지 분할 재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그 가격적인 그 수렴 과정,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해서 수익을 보기를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나마 높게 매수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매도 이후에 저점 재매수 대응이나 아니면 종목 교체의 흐름을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가 끊어진 모양이네요. 여보세요? 예, 끊어졌네요. 엔텔스 문자 상담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 50%를 25,000원에 50%를 하셨네요. 자, 25,000원에 50%. 이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최근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이 조금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온 데는 문제는 없는데 엔텔스가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비해서 좀 강하다고 얘기 드리기가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엔텔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좋지 않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간에는 이게 대장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대장주가 되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조드렸던 코콤이나 지금 SNF보다는 저는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못하기나 좋기나 간에 이거를 이 고점 25,000원대 따라가셨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늘 고점 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 고점에서 어김없이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시청자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위에서 털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물량바지 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들고 와보세요. 지금 거의 지지선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손절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등 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반등의 폭은 한 23,800원 여기까지는 반등치가 올 수 있거든요. 23,800원에 반등치가 온다 해도 팔지 마시고요. 일단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내가 다시 판단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예.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성화이트요. 성우하이텍.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4,000원인데요. 14,000원. 예. 비중은요? 거기 비중이 한 20% 되는데요. 어머니 이거 오래 기다렸어요. 재매수해서 예. 한 12,000원 정도 내려놨거든요. 그럼 12,000원의 단가가 예. 12,000원이 20%의 비중도? 예. 어머니, 성우 하이텍 주가요. 예. 오늘 좀 빠졌던 이유 자체는 전반적으로 오늘 운송장비 부품업종들이 많이 빠졌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예. 현대 모비스. 그동안 이제 부품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만도, SL, 평화전공, 현대유아 이런 종목들도 다 바닥에서 거의 30% 이상 올라왔었어요. 예. 그죠? 오늘 빠졌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TPP에서 제외되면서, 그죠? 많이 못해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가 다시 한번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긴 하는데 좀 뒷북을 치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부품주들의 흐름이 더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그 8월 27일 날 자동차 부품업종 모기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어머니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모든 종목군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만도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만도에 보면 8월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죠, 어머니, 그죠? 예. 보이시죠? 예. SL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지죠, 그죠? 예. 근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왔다라는 측면 자체는 강력한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하고 기관들도 쇼커버링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팔고 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들만 샀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차피 성우 하이텍 모든 자동차 부품 업종 가운데 신제품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거나 그죠? 원가율 대비 상당히 그 저렴한 원가율 개선을 만들어냈던 회사거나 그죠? 아니, 펀더멘탈 대비 아주 저평가된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1점부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 보아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선을 전혀 보지 않고 매수에 가담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그나마 단가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00원까지만 고점을 찍고 이틀 연속 밀렸어요. 예,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아져서 완성차 업체들이 갔거나 또 부품들이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예. 업황 자체는 어차피 올해보다 내년인데 중국 시장, 북미 시장이나 이런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을 어쨌든 뺏어오려고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가격 인하도 내리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신차, SUV 차량도 투입을 시키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기대치가 올라왔고 또 환율의 영향 때문에 부품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여기서 던져버릴 것인가? 개인들만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기서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만약에 내일까지도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면 좀 빠지는데 다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예, 못 예. 팔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 비중 자체가 한 20% 정도니까 예. 어머니께서 약간 중계를 보시면 오히려 이럴 때 역으로 예. 내일 한번 더 밀리면 예. 10% 정도를 더 매수하셨다가 예. 주가가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예요. 예. 그 정도 가격대에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저는 그런 전략을 오히려 펼쳐드리고 싶어요. 예, 시간은 있어요. 네.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부품주 사더라도 예. 다 부품주라고 다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예. 전반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예, 후회하고 있어요. 네,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힘을 예.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도 여기까지 상담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강연이 있으시죠? 인터넷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예.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인터넷 강연회가 있는데 어차피 목요일 날은 또 목요 리포트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 리포트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8시 50분부터 또 이 정식 큐를 또 기다려주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2시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